안녕하세요. 우리 반려동물에 대한 상식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전성곤 수의사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잘 먹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분이 좋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보통 우리 애기들이 그렇게 잘 먹고 별 탈 없이 그렇게 쭉 잘 가졌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식욕부진이 생기거나 보통은 식욕부진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밥을 챙겨주고 강제 급여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욕부진이 생겼을 때 말 그대로 강제 급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아기가 강급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어떤 경우냐면 일단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가장 많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이제 질병에 의한 그런 식욕부진, 활력부진 때문에 밥을 안 먹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아기가 검사를 해봤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밥을 안 먹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시기가 변했을 때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 아니면은 세 번째로는 뭔가 날씨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심리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아기들이 밥을 안 먹을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관리가 필요하고 강급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은 거의 질병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심리적 영향이나 날씨에 대한 영향은 어쨌든 일부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로 천천히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닌 경우는 질병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서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마 장기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강급에 대해서는 합의된 그런 내용이 있냐라고 하면 사실 없긴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님들이 동물병원을 아니면 수의사분들을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만나보시면은 보통 하는 얘기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수의사 선생님께서는 강급을 해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강급은 그렇다고 좋지 않으니 하지 말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이 부분은 정답은 없는 문제인데 만약에 강급을 했을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강급 시에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강급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강급의 단점은 뭐냐면 말 그대로 강제로 급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호자님도 그렇고 우리 애기도 그렇고 힘들어질 수 있어. 예를 들어서 한 5kg, 6kg짜리 강아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아이를 강급을 시키려면 일단은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잡아서 내 품에서 이렇게 안아가지고 주사기로 강급을 해야 되는데 사실 먹이는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 조심스럽고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게 조심스럽고 그다음에 애기 입장에서도 먹기 싫은데 뭔가를 계속 먹이려고 하니까 사실 고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힘들 수 있어요. 우리 아이도 힘들고 우리 보호자님도 힘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게 가장 좀 큰 메인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주사기 강급을 하다 보면 이 먹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내가 먹기 싫은데 보호자님이 억지로 먹이는 경우라면 음식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잘 먹는 음식이 있었는데도 그것조차 이미 강급을 하다 보니까 거부 반응이 생겨서 애기들이 아예 음식에 대해서 접근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반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단점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 강급을 할 때 이제 보호자님들은 주로 의료기에 종사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주로 대부분은 처음 해보는 그런 부분이라서 미숙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강급을 할 때 주로 저희들이 액체 사료 같은 걸 주로 쓰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가 마치 물 먹다가 살에 걸려서 기도로 잘못 넘어가듯 우리 아이들도 혹시나 기도로 잘못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 오연성 폐렴이라고 해서 강급으로 동반되는 폐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질병이 더 생기는 거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확연한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강급이 필요한 애기들은 보호자님들께서 먹여주실 때 너무 한꺼번에 많은 약을 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애기가 혀로 되새김질을 하거나 어쨌든 연화작용, 삼키는 걸 보고 천천히 넣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참 말은 이렇게 해도 실제로 해보면 정말 어려운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호자님께서 오연성 폐렴이 생기지 않게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강급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강급의 장점은 첫 번째로는 어쨌든 아기가 만성적으로 뭔가 질병을 관리받고 있을 때 안 먹으려 한다면
이것으로 인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으면은 애기들이 식욕이 떨어지고 안 먹기 마련인데, 그렇다고 이거를 안 먹일 수 없으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선택하는 게 간급인 부분인데, 결국 그런 부분에 의해서 영양소를 얻는다는 장점은 있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 간급이라고 하는 거는 영양소를 인위적으로 공급을 하는 것이라는 장점이 한 가지 외에는 사실은 특별히 좀 찾아보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단점을 여러 가지 설명해 드렸고 장점을 한 가지 설명해 드렸는데, 그러면은 요즘에 좀 트렌드는 어떠냐라고 하면, 요즘에는 간급을 조금 지양하는, 말 그대로 하지 말자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작용들이 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나는 도저히 아기가 안 먹어서 진짜 답답해 미치겠고, 이 아이는 어쨌든 신장이나 아니면 다른 질병에 의해서 아파서 밥을 안 먹는데 분명히 밥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흔한 거는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콧줄이라고 하는 비강 튜브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도 마찬가지로 드라마를 통해서 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동물병원에 있는 아기들을 통해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자발적인 시기가 없으니까 콧줄을 통해서 식도나 위로 직접 공급을 해주는 건데, 콧줄을 사용하면 사실 훨씬 편해요. 왜냐면은 굳이 막 억지로 잡아가지고 입에 넣을 필요 없고 아기가 거부 반응이 거의 없으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근데 단점은 콧줄은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하지 못하고 보통 일주일이나 10일 이내로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식도관이라고 해서 식도 튜브를 장착한 경우가 있는데, 식도관은 뭐냐면 말 그대로 식도에 구멍을 내서 바깥으로 이 튜브를 설치한 다음 그쪽으로 영양을 계속 공급해 주는 겁니다.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2개월, 3개월, 4개월 충분히 유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식도 튜브를 장착하는 애기들은 만성 신부전 아니면 만성 췌장염 아니면은 고양이 지방간 등등의 심각한 중증 질환이 있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보호자님께서 매번 이 아이가 밥 먹을 때마다 씨름할 필요 없이 식도관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하면 되면 애기도 편하고 보호자님도 편하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유지 기간도 정말 몇 개월 정도로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돼서 이 부분도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위 튜브라고 해서 말 그대로 위에 직접적으로 구멍을 내서 이쪽으로 영양분을 주는 건데, 사실 이거는 어쨌든 마취가 깊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관리가 사실 많이 힘들어서 많이 선호가 되진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중 빈도를 고려해 본다면 일단은 좀 중증 질환이 아니라 가벼운 질환 같은 경우는 일단 콧줄을 위주로 하고, 중증 질환 같은 경우는 식도 튜브라고 하는 식도관에 많이 장착을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님들이 많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간급을 할 정도의 아기가 상황이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우리 아기들 보호자님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고려를 해보시고, 다니시는 동물병원의 수의사 선생님들이 있다면 그분들과 꼭 상의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해본 거는 우리 아기가 항상 잘 먹으면 좋겠지만 이제 잘 먹지 않은 상황이 됐을 때 식도나 위 튜브나 아니면은 비강 튜브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